너 그거 기억나니? 네. 오늘 첫 코너 너 그거 기억나니? 네. 바로 오늘 저랑 함께 기억해 볼 것들은 어쩌면 굉장히 우리 역사에 한 획을 그었을 만한 법한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우리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그런 일들이 담겨졌던 이야기들인데, 그런 것도 그렇고 정말 또 앞으로 오는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리더를 뽑는 자리, 그 자리에 걸맞게 오는 대선, 특집 대선 프로젝트로 너 그거 기억나니를 꾸며봤어요. 네. 어, 다음 주 수요일이죠? 네. 12월 19일. 네. 대선이 있는 날인데, 진짜, 음, 차기 5년을, 우리나라 5년을 끌고 갈 대통령을 뽑는 자리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긴장도 되고, 또 정말 그 초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지금 이 순간까지 굉장히 좀 많은 국민들의 그런 바램과 또 설렘, 그리고 희망, 이런 것들이 그 12월 19일 대선에서 좀 빛을 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바인데, 네. 진짜 대통령에 관한 그런 영화들이나 드라마 이런 것들은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많은데, 물론 대통령을 좀 미화시켜서 예쁘게 꾸며주는 그런 영화도 있는 반면, 아니면 정말 우리가 좀 첫 단추를 잘못 꼈다, 이런 그런 역사들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좀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그런 과거를 좀 청산하고 싶은 그런 과거들을 담은, 그러니까 메시지 같은 걸 전달해주는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집 대선 프로젝트, 대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정말 어떤 대통령이 돼야 우리나라가 승승장구 잘 살고 그럴 것인가, 아니면 어떤 그런 대통령을 바라는 게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오늘 너 그거 기억나니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꾸며봤는데, 네, 오늘 첫 번째 음, 대통령에 대한 그런 영화 이야기는, 여러분 그 영화 다들 아시나요? 이순재 씨랑 장동건 씨랑 고두심 씨가 주연으로 나와서 굿모닝 프레지던트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무슨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한 그런 웃기고 좀 순박하고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나타내줘요. 한편으로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이순재 씨는 로또 1등에 당첨돼서 244억 원을 받는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이 돈을 사회에 한원까지 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서도 그렇고 장동건 씨는 굉장히 정말 잘생긴 외모에 진짜 훤칠한 그런 무슨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훤칠한 외모를 갖고 있는데, 진짜 알고 보니 엄청 막 우리가 바라는 일본이나 미국한테 강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고두심 씨는 솔직히 여기 드라마에서는 많은 그런 역할을 좌지우지하지 못했지만, 정말 대통령도 사람이라는 거, 대통령도 가정사가 있고, 고뇌가 있고, 또 남편과 싸움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세 명의 대통령의 모습을 이 드라마에서 보실 수 있는데, 진짜, 그죠? 너무 비현실적이었죠. 진짜 여기서 뭐 굿모닝 프레지던트는 정말 날이 갈수록 우리가 정말 시국 정치나 이런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불신과 신뢰가 떨어지고, 또 굉장히 좀 그냥 희망이 없잖아요. 지금 요즘 우리 정치하는 거 보면 희망이 없는데, 이런 시점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여기서 풀어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대통령이다, 이런 딱 취지로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솔직히 여기서 진짜 저는 뭐 물론 굉장히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 싶을 것 같긴 한데, 대통령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신격화되는 느낌? 그리고 약간 대통령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거는 별로, 솔직히 대통령이라서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나온 대통령인 거고,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나온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의 권력욕에 심취해서 그 자리에 국민을 짓밟고, 그런 건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국민이 대통령보다 더 위인 게 국민인 건데, 여기서 그 이순재 같은 캐릭터는 정말 인간적인 사람, 그리고 이 이순재가 대통령을 뭐 국민을 위해서 된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으로서 약간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보여졌던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이 영화에서 보여준 것 같은데, 특히 여기서 그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잖아요. 그럼 그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거를 서민들을 위해서 그걸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모습들,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대통령도 사람인데 큰 돈을 보면 굉장히 갖고 싶고, 또 내가 다 가져도 뭐 난 뭐라 할 것도 없는데 로또 내가 당첨된 건데 그런 욕심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거를 내가 조금만 더 이거를 좀 한 발짝 내놓으면 나 말고도 더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민들이 정말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걸 턱하니 사회 환원한다는 게 영화라서 쉬운 거지, 그죠? 진짜 영화에서요, 영화에서. 이순재 씨가 한 게 아니라 영화에서 캐릭터, 이순재가 맡은 캐릭터가 그 대통령으로서 사회 환원을 한 건데, 진짜 저는 이런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런 인간적인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의 대통령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지금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권리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세금 탈루하시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시고, 또 진짜 몇 푼 하나 더 안 내려고 그렇게 되게 뭐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돈들을 다 우리 서민들이 다 내는 거고, 그런 건데 여기서 대통령은 정말 뭐 비록 로또 1등을 거저로 생긴 돈이긴 하지만 이 큰 돈을 턱하니 국민을 위해서 내놓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주목받을 그런 대통령의 모습이 아닌가. 솔직히 이런 대통령 진짜, 이런 대통령이 돼야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 그죠? 그리고 여기서 장동건 씨는 진짜 뭐 일본 대사관한테나 뭐 이런 그 영화에서 역할이 딱 그런 거예요.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어디에도 이렇게 굴복하지 않고 딱 국가 대 국가로서 할 말은 딱딱 하는 그런 강한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진짜 인간적이면서도 강한 대통령상 딱 우리가 바라는 그런 대통령이 아닌가. 솔직히 나라를 대변하고 또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인 만큼 정말 이 카리스마라는 거, 그리고 카리스마뿐만 아니라 이 카리스마로 인해서 이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대통령이 정말 진정한 대통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잘생긴 대통령. 네. 진짜 뭐 그죠? 대통령도 잘생겨야 되는 세상인 건가요? 이 더러운 세상? 대통령도 잘생기면 뭐 정책 이상해도 막 팬클럽 생기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진짜 뭐 정말 코미디답게 만든 그런 영화, 코미디일 뿐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코미디 영화로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대통령상을 좀 이렇게 녹여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솔직히 저는 뭐, 얼마나 그냥 우리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뭐, 이제 국민을 생각하고 그런 대통령이 있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솔직히 있을 것 같아요. 있고, 또 그것도 국민이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국민이 그만큼 지지해주고 만들어가면 그 대통령 되는 사람도 국민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믿어준 사람들을 위해서 절대 그렇게 배신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느끼고, 솔직히 저는 그렇거든요. 뭐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공약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는 거고, 또 그냥 저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를 지지해줬던 사람들의 그런 얼굴에도 욕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몇만의 국민, 몇천만의 국민들을 대변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한 공약들,
당연히 지키겠죠. 그죠? 국민들의 얼굴을 다 먹칠하진 않겠죠.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라면. 네. 그래서 이 너 그거 기억나니? 첫 번째로 소개드린 굿모닝 프레지던트에서는 약간 우리가 좀 바라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코믹스럽게 그리고 좀 세 분야로 나눠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저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참 대통령이라는 소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코미디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우리가 좀 희화시키면서 뭐 즐겁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소재일 수도 있는데 참 그런 이런 영화가 나온다는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 현실에 불만을 갖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영화가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뭐 굿모닝 프레지던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얘기 나오는 거는 피아노 치는 대통령이라고 그 안성기랑 최지우 씨가 나오는 영화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들 저 얘기가 집중이 안 되시는 건가요? 어, 지금 장동건 그 대통령이 된다면 얼굴도 잘생겨야 되는 더러운 세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 순간 채팅창 보고 나서 제 이름이 너무 많길래 너무 집중돼. 네, 정말 저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웃겨라. 아, 네, 그렇습니다. 저 지금 되게 순간 헉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를 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건가? 혼자 떠든 건가? 이러면서 굉장히 또 심장이 쪼글쪼글해졌다는. 네. 저 되게 소심한 여자예요. 막 방송 내용 집중 안 된다, 재미없다 이런 얘기하면 바로바로 상처받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부터 하는 굉장히 뻔뻔하게 내 방송 재미없어? 그냥 들어 이렇게 이런 거 저는 안 돼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로 그 얘기할 거는 오늘 목소리가 참 삑사리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듣기 불편하지 않으신지. 네. 지금 혼자 얘기하다가 삑사리 나서 창피해하고 네. 두 번째는 그 피아노 치는 대통령인데, 피아노 치는 대통령에서는 그 안성기와 최지우 씨가 나오잖아요. 최지우 씨가 나오는데, 뭐 최지우 씨의 비중은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저는 솔직히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뭐, 그 권위적인 분위기 속에서 로맨틱을 꿈꾸는 대통령으로 나오거든요. 이 안성기 씨가. 근데 진짜 그 평소에 안성기 씨의 배우 이미지가 굉장히 저는 뭐랄까요. 진짜 중성적이면서도 부드럽고 또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굉장히 좀 중후한 느낌의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안성기 씨는. 그래서 저는 이 안성기 씨의 외모적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캐릭터에서도 더 대통령의 연기를 많이 잘한 것 같은데 진짜 솔직히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피아노 치고 노래도 하고 또 택시 운전도 하고 굉장히 이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거 그런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 피아노 치는 대통령 여기에서 안성기 씨는 택시 운전도 해보고 국민의 그 현장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또 피아노도 국민들 앞에서 피아노 연주도 해주고 그런 뭐 이런 게 그냥 단순히 대통령의 직함으로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노동자로서 가서 일도 해보고 또 노동자로서 운전도 해보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들의 그런 바람을 알게 되고 또 국민들의 소리를 직접 듣게 되고 그런 대통령인데 정말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굉장히 진짜 인자하면서도 뭐 권위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쉽게 이런 생각이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안성기 씨는 진짜 뭐 특히 안성기 씨의 그 인자한 얼굴과 또 온화한 미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더 그 역에 몰입해서 봤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 안성기 씨의 그런 온화하고 인자한 모습에서 이 대통령의 모습이
뭐 아무리 권위적이라도 좀 더 그냥 권위적인 모습보다는 온화한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이 온화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솔직히 안성기 씨는 뭐 카리스마 있는 연기에서도 되게 카리스마 있게 잘하잖아요. 이 대통령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인간답고 뭐 권위에 그런 치우쳐져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역을 했던 안성기 씨조차도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뭐 우리의 그런 대통령이란 틀을 이 안성기 씨가 역을 했던 그 대통령의 캐릭터가 깨뜨려 버린 것 같거든요. 진짜 이 인자한 이미지가 더 부각돼서 아, 우리한테 이런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게 되는 그런 대통령인데 진짜 안성기 씨밖에 할 수 없는 연기 같아요. 이 이 영화에서 피아노 치는 대통령에서. 저는 근데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꼭 권위적이고 초호화로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이 영화에서처럼 평범한 사랑을 하고 또 이 영화에서처럼 평범하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평범하게 좀 생활을 지켜내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솔직히 이러면서 더 서민의 삶과 국민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항상 호화롭게, 항상 뭐, 정말 그 청와대 안에서만 그렇게 있다 보면은 밖의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가서 만나보고 또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야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알고 또 정말 여기 안성기는 그때 당시에 그 평범한 교사였던 최지우 씨랑 사랑에 빠지면서 정말 무슨 대통령이라서 어디 기업의 딸 뭐 아니면 뭐 호화로 뭐 그런 어디 뭐 그냥 수장의 딸 이런 딸이 아니라 진짜 남녀 간의 평범한 사랑을 보여줬던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영화 두 편을 보면서 진짜 아,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이 바로 이런 대통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 정말 대통령이라는 게 꼭 뭐 대통령이라는 직함 이런 거 떠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되게 믿을 수 있고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또 진심이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말하면 아 정말 진실돼 보인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얘가 말하면 다 거짓말 같은데 얘가 말하면 그냥 뭘 말해도 다 믿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바로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저가 물론 저는 뭘 말하든 다 진실돼 보인다고.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또 단점이에요. 뭐든지 다 진지하다고. 저는 그래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방송 같은 거 하려면 재미도 있어야 되고 좀 웃길 줄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매사에 진지하다고. 근데 이 진지함 때문에 이제 친구들은 저한테 고민 상담도 많이 하고 또 제가 무슨 얘기하면은 다 그냥 믿는다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재미없으니까 썰렁하다고 그러는데 진짜 저는 뭐 물론 사람마다 성격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 저의 이런 진지함 때문에 어 추후에 대통령 출마 몇백 년 후 그때는 이미 저는 이 세상에 없었어도 네 아유 진짜 대통령이라는 그런 사람은 정말 뭐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갖춰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을 아끼는 마음도 갖춰야 되고 소통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진짜 배려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지식도 있어야 되고 멀리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관용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대통령인 만큼 또 많은 걸 또 국민들한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우리가 한 번쯤 이런 대통령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든 영화 두 편을 지금 우선 소개해 드렸고요. 네. 이 영화 소개와 함께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야기를. 음, 네, 여러분. 이 추운 날 제가 더 춥게 만들어 드렸죠? 네, 이게 저의 장기입니다.
추운 날 더 썰렁하게 만들어서 더 춥게 만든다는, 네. 이한치한. 그죠? 아, 진짜 저도 좀 재밌어지고 싶네요. 진짜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자리에 있으면 빵빵 터지는 그런 유머들. 저도 굉장히 부럽습니다. 빵빵 터트리고 싶은데 빵빵 터트리려고 하면 썰렁해져요. 네. 아, 참. 나 참 진짜 힘드네요. 유머러스한 사람을 이제 뭐 유재석 씨도 그렇고 개그맨들 보면은 정말 빵빵 터지잖아요. 그런 게 저는 옛날에 진짜 어떻게 좀 타고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연습해야 되나? 막 이랬는데 뭐 학원 같은 거 다녔나? 이랬는데 타고나야 되더라고요. 네. 네, 뭐든지 다 타고나는 거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 몽개그요? 아, 몽개그도 안 웃겨요. 그냥 저는 우아한 컨셉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상,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비현실적이죠, 솔직히. 영화 속의 대통령들은 굉장히, 솔직히 우리가 원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으니까 원하는 거겠죠? 그만큼 이 비현실적인 대통령의 상을 우리는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 이 영화 속에도 사람의 바람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바라는 대통령이 분명히 있겠고 또 그런 사람을 투표하면 국민들이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국민의 힘을 이길 수 없는 대통령이 없듯이 국민이 그런 대통령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또 이야기를 해드릴 그 영화는 굉장히 우리의 정치에서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암울했던 그런 시기를 약간 콕 집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영화들이에요. 네, 그때 그 사람들이랑 효자동 이발사를 얘기할 건데, 다들 아시는 영화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또, 뭐,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하려다 보니까 좀 이곳저곳에서 좀 시비를 거는 그런 경향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임상수 감독의 그때 그 사람들. 정말 이거는 굉장히 좀, 어, 유명했죠. 유명했는데 저는 이 영화가 왜 되게 저는 인상 깊게 봤거든요. 이 영화를. 정말 한석규 씨와 그리고 백유신 씨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영화 자체가 1979년 11.6. 네,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된 그날이에요. 그날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했던 그날의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묘사한 정치 블랙 코미디 그런 영화인데 정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무슨 굉장히 뭐 일생일 때 뭐 권력의 찬탈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불편했고 진짜 이 하루 동안의 일이 비록 그냥 뭐 사실을 기반으로 한 그냥 허구가 깃들여진 그런 영화긴 하지만 굉장히 좀 정말 이 시대에 암울했던 게 그 하루로 딱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진짜 뭐 이 영화가 굉장히 그런 거잖아요. 왜곡된 국가주의의 일침을 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 임상수 감독이 전 작품으로는 바람난 가족이라는 영화를 감독인데 이 바람난 가족은 또 왜곡된 가족주의를 보여주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불편해요, 영화가. 불편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감독이 분명히 국민들한테 또 관람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잘 생각하다 보면 진짜 왜 이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 사람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아무리 뭐 역사의 기반으로 허구를 붙였다 해도 솔직히 정말 이렇게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시간인데 굉장히 뭐, 이 영화가 그때 한참 이슈가 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이죠. 박지만 씨가 뭐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이유로 이 영화를 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정도로 이 영화가 한, 핵풍을 일으킬 정도로 이슈가 됐었는데 진짜 그때 그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굉장히 스펙타클해요, 보면은. 눈을 못 뗄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암살 당했던 그 하루를 보여주는 만큼 굉장히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수많은 역사의 그런 연결고리가 있지만 그 연결고리가 잘못됨으로써 지금 그 후에 후손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약간 복선식으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있는데 진짜 뭐 역사의 그런 척발들 그리고 발을 내디다 보면은 굉장히 이게 안 맞는 고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껴맞추다 보면은 분명히 이게 삐그덕거리면서 좀 고장나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게 뭐 끝까지 후유증이라 그러죠. 이어지잖아요. 뭐 교통사고가 나면은 이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끝까지 가듯이 굉장히 이런 게 무서운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고 억지로 굴복시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사의 그런 잔재들이 많이 좀 청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고 또 네, 이번 영화는 이거는 그때 그 사람들은 당시 그런 유신 시대나 이런 영화를 좀 약간 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좀 어둡게 메시지를 전달해 줬고 또 간간히 그냥 코미디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기분 전환하라고 해주는 거긴 하지만 전반적인 영화는 약간 좀 이렇게 어두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이 얘기를 정반대로 이 효자동 이발사라는 영화에서는 굉장히 유쾌하게 풀어나가요. 유쾌하게 풀어나가는데 그 유쾌하게 풀어나가는 그 하나하나의 장면 안에서 뼈저린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죠. 네, 임창상 감독의 그 효자동 이발사인데 진짜 그때 그 사람과 꼭 함께 보면 좋은 영화고 동시대 시간의 이야기를 만큼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네 이것도 똑같이 유신 시대의 이야기죠.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권 당시 그때 이야기를 그린 건데 진짜 이 효자동 이발사에서는 주인공인 송강호 씨가 이발사로 나와요. 이발사로 나오는데 어느 날 이제 간첩 신고 이런 게 들어오면서 대통령의 전담 이발사 역을 맡게 되죠. 그래서 무작정 기쁘기만 했는데 대통령 전담 이발사니까 굉장히 기뻤는데 그런 삶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뭐 오찬 그런 간담회가 있었는데 대통령 아들을 그 송강호 아들이 어떻게 놀다가 밀쳤어요. 밀치니까 대통령 그 부하들이 송강호 아들을 때렸죠. 때리기도 나오고 또 진짜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또 굉장히 북한에서 어느 날 내려왔던 간첩 그런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이 발생하면서 간첩이 설사를 한다 이런 소문이 나돌았어요. 그 소문이 나돌아서 설사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간첩으로 몰아난 거죠. 그래서 간첩을 이제 막 다 죽이는데 진짜 어 그로 인해 설사를 하는 사람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건데 정말 그때 당시 송강호 아들이 설사병에 걸린 거예요. 아 진짜 뭐 설사병을 간첩이라서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럼 설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잘못 먹으면 설사하는 건데 이제 그때 당시에 소문에 간첩은 설사한다 이런 소문이 돌아서 그 영화에서 송강호 아들이 설사를 해서 간첩으로 몰리게 되죠. 그래서 송강호는 그때 당시 이 영화 자체에서도 송강호는 정부가 하면은 무조건 옳다. 그래. 대통령이 하는 거는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에 자신이 아들을 데리고 그 간첩 고문실로 갑니다. 근데 정말 어쨌든 송강호는 나라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는 쉽지는 않잖아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그 고문실로 데려갑니까? 굉장히 그 자신도 이제 가는 길에 엄청 막 마음을 이제 울면서 갔는데 어쨌든 나라의 일이거니 하면서 갔던 거죠. 하지만 고문을 당한 아들은 결국 다리를 쓰지 못하고 송강호는 그때 깨닫죠. 아, 이거는 진정 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진짜 그때 당시 송강호의 아들을 고문하는 고문관들이 사람을 고문하는데 희희락락거리는 거예요. 뭐 자기네들은 재밌어요 고문하는 게. 그 모습을 보면서 송강호는 아,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굉장히 얼마나 광적으로 했는지
그때 이제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서 이 감독도 그때 당시 고문관들이 이런 일들을 얼마나 광적으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기도 했고요. 그 모습을 보고 송강호는 그때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이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다리를 못 쓰게 됐으니까 이 아들의 다리를 어떻게 고치냐 했는데 어느 그런 뭐 점쟁이가 용의 이무기가 용이 되어 하늘을 올라갔을 때 승천했을 때 그 용의 눈을 뽑아서 먹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되던 날 그 용이 박정희라는 것을 이제 송강호는 알게 되죠. 그리고 박정희의 초상화에 그 눈을 파서 달여서 아들한테 먹여요. 근데 그 장면에서 그림이잖아요. 초상화 어떻게 보면 사진인데 거기서도 그 눈을 팔 때 굉장히 부들부들 떨면서 파요. 그걸 보았을 때 얼마나 이 영화에서조차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심적으로 대했는지를 이 송강호의 역을 통해서 보여줬던 거죠. 굉장히 그 그림 하나에 그 눈을 하나 파는데도 손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파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란 사람을 심적으로 대했나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해줬던 그런 영화인데 여기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도 나와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때도 또 송강호를 대통령 전담 이발사로 이렇게 초빙을 하죠. 그러니까 전담 이발사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송강호가 딱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가 다 자라시면 오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머리가 없잖아요. 그 머리가 다 자라면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조금이나마 다음 정권에도 또 이렇게 불합리하게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런 반항심을, 저항을 이 말로 표현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저는 빵 터졌거든요. 다음 머리가 자랐을 때,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때가 솔직히 대통령이, 네, 전담 이발사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 머리가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다가 나중에 올게요. 머리 안 자를 거 아니까. 네. 진짜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강압적으로 살던 그 시대에서 조금이나마 이런 말들로 인해서 저항을 조금씩 표출해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이 두 가지 영화는 우리 전 정권도 그렇고, 우리의 역사죠. 역사니까 더 마음에 와닿고, 또 앞으로 진짜 이런 대통령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해주는 영화이기도 한데, 진짜 이 두 영화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이 모두 잘 좀 받아들여서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잘 사는 그런 세상을 좀 마련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또 외국 영화에서도 외국 소재 영화로 뭐 대통령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JFK라는 영화, 그리고 에어포스 원, 그리고 웨더독이라는 영화인데, 진짜 처음에 그 JFK는 올리버 스톤이라는 영화 감독의 작품인데, 1992년에, 네, 2년에 그런 나온 영화예요. 굉장히 이때 인상이 깊은 게 이 영화는 1963년 12월 22일에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던 그때 시점을 살려서 영화를 만든 건데 굉장히 여기서 저는 와닿은 그런 문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말씀해 드리려고요. 여기서 저항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제약이다 이런 말을 한 배우가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뭔가 사람이라는 게 다수가 다 일로 쏠리면 나 혼자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다 일로 가네 나 혼자 여기 있으면 고립되고 무섭네 이런 생각으로 따라가게 마련이잖아요. 뭔가 저항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나는 안 할래 이러면서 침묵하게 되고 하지만 이 저항해야 할 때 침묵하는 거는 비겁한 제약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웹더독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 영화는 정말 요즘에도 우리한테 많이 느껴지는 영화인데, 네, 언론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예요. 뭐 선거를 앞두고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 뭐 미디어 정치를 신랄하게 풍자해서 뭐 헐리우드까지 다 싸잡아서 비웃었던 그런 영화예요. 이 영화가 그때 당시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대선을 앞두고 이제 그 대통령 그 후보가
성추행 스캔들에 휩싸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 그 성추행 스캔들에 휩싸인 대통령을 재선시키기 위해서 백악관 참모진이 뭐 정치 해결사를 불러들이고 또 헐리우드의 유명한 제작사도 불러들여요. 그래서 성추행 스캔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뭐 알바니아 전쟁, 뭐 정쟁 영웅 이런 그냥 허구들을 막 거짓 사건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을 다 이상한 데로 쏠리게 하려고. 그래서 이를 언론 매체에 내보내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려서 재선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치밀한 두뇌 싸움을 벌이는 그런 영화의 이야기인데 요즘 우리 지금도 뭐 별다르지 않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도. 네. 정말 진짜 뭐 언론이란 게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는 언론으로밖에 접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진짜 언론의 무서움이다 이런 걸 느끼는 게 진짜 국민들의 관심을 여기서도 이 대통령, 문제가 있는 대통령인데 재선을 시켜야 돼요. 하지만 국민들은 그걸 알면은 분명히 이 사람을 탈락시킬 거라는 거 아니까 이 사람을 붙이기 위해서 이상한 거짓 사건들을 마구마구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 관심을 다 글로 쏠리게 하고 결국은 이 사람을 재선시키게 만드는 굉장히 언론의 중요성, 언론의 공정함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진짜 우리 지금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조차도 언론의 독재도 있고 또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언론 자체가. 공정해야 할 언론이 공정하지 않는 거. 그리고 국민들은 그 언론을 접하면서 솔직히 사고가 편협해 가는 거잖아요. 거짓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믿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 영화는 진짜 우리 대선 지금 다음 주 수요일인데 그 전에 꼭 선거를 앞둔 우리 국민들 참정권이 있는 분들이 꼭 봤으면 하는 영화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대통령 이야기를 했는데 다 영화였잖아요. 영화였는데 드라마 프레지던트 이건 우리나라 드라마잖아요. 우리나라 드라마 최수종 씨와 하이라 씨가 나왔던 영화인데 여기서 굉장히 최수종 씨의 명대사가 히트를 쳤어요. 이 명대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데 들려드릴게요. 자,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죠? 뭐라고요? 사회적 약자. 아무리 공부해도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나는 정치인입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은 누가 만듭니까? 우리 어린아이 취급 마세요. 누가 대통령을 만듭니까? 그야 국민이죠. 지성인답게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정말 국민입니까? 당연하죠. 틀렸어요. 대통령은 투표하는 국민들이 만드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삽니다. 세상에 어느 정치인이 표도 주지 않는 사람을 위해 발로 뜁니까? 다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귀가 닳도록 들었죠? 청년 실업 해소, 청년 일자리 몇십만 개 창출.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정치를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투표 안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못 배우고 나이 든 어르신들이 지팡이 짚고 버스 타고 읍내에 나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때 지성인을 자처하는 여러분들은 애인 팔짱 끼고 산으로 강으로 놀러 가지 않았습니까? 영어 사전은 종이책 찢어 먹으면서 기껏해야 8쪽도 안 되는 손바닥만한 선거 공보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투표를 하지 않는 계층은 결코 보호받지 못합니다. 투표하십시오. 여러분, 청년 실업자들의 분노와 서러움을 오로지 표로서 나 같은 정치인에게 똑똑히 보여주십시오. 네, 투표하십시오, 여러분.
권리에 잠자는 사람은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진짜 솔직히 뭐 대통령이 된다 해도 다 국민들이 투표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대통령을 못한다고 하면은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안 뽑았으니까. 하지만 진짜 이 투표라는 것 자체가 투표하는 사람이 또 국민이 그런 대통령을 만드는 거고 굉장히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면 내가 가서 직접 그 대통령을 믿고 뽑아야 되는 거겠죠. 그죠? 네. 굉장히 이 드라마가 이 명대사로 유명하다고 저는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대선 특집 대통령 프로젝트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그런 너 그거 기억나니 어떠셨는지. 네. 아우 뭐 이것저것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네. 맨날 한 개로 이렇게 우러먹었는데 이것저것 다 하니까 그래도 진짜 이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줘야 되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와닿고 또 빨리 와닿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역사를 겪어왔고 역사라는 게 잘못된 게 있으면은 반복하지 말아야 되고 또 잘된 게 있으면 본받아서 다시 또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잘못된 거면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안 이상 진짜 그거를 다시 반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좀 사람이란 게 겪었는데도 그거를 순간 추억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좀 아련한 향수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위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우리 대선을 앞두고 정말 뭐 언론이나 이런 선동 정치나 이런 거에 국민들이 너무 이렇게 얇은 귀로 팔랑팔랑 하지 않고 국민의 생각으로 좀 잣대를 분명히 둬서 우리한테 분명 필요한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고 또 어떤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좀 잘 이끌어 나가고 또 후손에게 인정받는 그런 역사에 좀 본받을 수 있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하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표하는 수밖에 없겠죠? 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정말 뭐 약간 대통령 얘기하면서 좀 설레었는데 네. 하얀 설레임 K-윌과 소유 정민이 부른 노래입니다.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였어 나의 가슴을